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대한민국 9월에 부도난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역대급 경제위기가 온다. 좌파들의 파산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외밭에서 수박을 찾는 그들, 붉은 전투사들의 선동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인류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원리는 상품을 교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교환 원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제조업 국가로서 세계에서 최고로 교역을 잘하는 나라에 속합니다. 현재 독일은 유럽의 병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역대급 위기에 처한 국가라고 합니다. 왜 이들 두 나라가 지금 이런 위기 속에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실체를 밝혀볼 것입니다. 먼저 훈훈한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스타 배우 이영애 씨가 이승만 기념관을 후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후원 계좌가 공개되기도 전에 후원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을 기리기 위한 공식 기념관이 없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현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되지만 미국에서는 러시모아 산에 미국 건국 초기 4명의 대통령의 초상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승만 대통령을 기리는 것은 그만큼이나 의미가 큰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우상화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이 1948년을 기점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왕조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에서 조선의 봉건 체제를 붕괴하고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로 새롭게 건국된 나라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조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1919년을 건국연이라는 주장은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와 같은 맥락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KBS와 MBC에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 또는 역대급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와 같이 극도로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만 구독자가 넘는 3프로TV마저 공영방송들의 위기론을 교모하게 확산시키는 데 가담하고 있습니다. 일단 빨강물이 들어간 좌파들이 경제를 논한다는 그 자체가 선동입니다. 좌파들의 경제 분석은 더 이상 경제 분석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는 마르크스주의적 가치관과 상극이기 때문입니다. 좌파가 집권한 나라들이 패망한 사례는 세계 역사상에도 수도 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당연히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좌파들의 주장은 정치적 슬로건에 불과합니다. 최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독일은 유럽의 병자로 추락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고, 한국의 좌파와 공영방송들은 대한민국이 역대급 경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과 독일 이 두 나라는 왜 이런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2023년 올해 미국 통계국이 발표한 세계 제조업 강대국 탑 10에는 중국은 세계 제조업 28.4%를 차지해서 1위, 미국은 16.6% 2위, 일본은 7.2%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독일이 5.8%, 인도가 3.3%, 대한민국이 3.0%로 제조업에서 대한민국이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탈리아 2.3%, 프랑스 1.9%, 영국은 1.8%, 멕시코가 1.5%로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GDP 대비 제조업 비중으로 나누게 되면 중국이 1.99%로 1위, 대한민국이 1.87%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1.52%로 3위, 그리고 일본은 1.41%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8위, 프랑스는 9위, 영국은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세계 교역량, 국제 무역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은 바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입니다. 중국, 한국, 독일, 일본과 같은 제조업 강국들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미국, 프랑스, 영국과 같은 국가들은 국제 무역이 감소해도 상대적으로 조금 덜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무역기구 WTO가 발표한 최근 세계 무역 동향을 보게 되면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리먼 사태를 기점으로 국제 무역은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되고 정체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올해 글로벌 무역량이 실제로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세계 교역량이 줄어들게 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입니다. 특히 한국과 독일에서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수입과 수출 상황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수입은 이미 2020년부터 크게 감소하고 수출은 2021년 말부터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중국의 수입 감소는 한국과 독일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수출은 2022년 말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볼 때 세계 교역량, 국제 무역 동향에 따라서 국가별로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계 교역량이 증가하지 못하는 현상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라는 통치적 변수의 결과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선구자 아담 스미스가 지적한 대로 교역은 부를 창출합니다. 교역하는 상대자, 무역을 하는 당사자들은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세계 경제 침체는 일시적인 상황일 뿐입니다. 인간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역사상 패권 국가는 자신을 위협하는 추종자를 반드시 제거해 왔습니다. 중국이 너무 까불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실행하고 있는 중국의 제재는 사실상 무역 전쟁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것은 중국의 최대 약점입니다.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중국은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들게 되면 견디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자그마치 세계 무역의 28.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과 독일에서 발생하는 경기 침체의 하나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독일은 기술 기반의 제조업 강국이라는 점에서 오랫동안 경기 침체는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류 언론들과 좌파 진영에서 주장하는 한국 경제 위기로는
그것이 경제적 관점에서 실체가 없는 선동 프로파간다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근에 국제기관에서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제조업 강국에게 상대적으로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교역량의 감소와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때문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합니다. 결국 글로벌 경제 사이클은 불안과 호황을 반복하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